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세한대 배종호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분위기, 사상 초유의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5명의 최고위원이 선발이 됐는데 최고위원은 거의 박빙인 것 같아요. 먼저 이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된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당초부터 어대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어차피 이 대표는 뭐 이낙연 또는 예. 어차피 대세는 이낙연. 한때 이제 이낙연 대세론이 약간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장외 대선 주자들이 좀 흔들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세론이 계속해서 쭉 갔고 대략 55%에서 60% 정도 득표를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60%가 소폭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60.77% 굉장히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득표를 한 거예요. 과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된 거죠. 네. 대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목표가 당권이 아니고 대권 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시만 보고요. 지금 이제 신임 당대표 그리고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 신임 나왔습니다. 지도부에게는 축하의 새로운 꽃다발을 지도부의 그리고 모습을 지금 수고하신 보실 수가 후보자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낙연 신임 당대표 60.77%로 당대표가 됐고요. 김부겸 후보 21.37%, 박주민 후보가 17.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19.88% 최고 득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됐습니다. 13.23%, 노웅래 최고위원 13.17%, 신동근 최고위원 12.16%,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미 최고위원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득표율은 11.53%. 지금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 모습을 민주당 당사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인사. 예, 지금 한 1, 2만 명 정도가 환호하고 저렇게 폭죽 쏘고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러지 감사합니다. 못하고 온라인 언택트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당사에서 저렇게 전당대회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치러졌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이어갈까요? 민주당을 예. 이끌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분들입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예. 다시 왼쪽부터 한번 염태영 당원과 최고위원, 분께 인사드리도록 신동근, 하겠습니다. 양향자, 모두 두 손을 김종민, 맞잡으시고 노웅래 팔을 높이 최고위원 이렇게 들어주시기 5명이 바랍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다 박빙입니다. 11, 12, 13% 정도인데 김종민 최고위원은 19.88%가 됐거든요. 유일하게 거의 20% 근접했어요. 예,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친문에 네.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예. 강력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민 최고위원, 신임 최고위원은 강력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원래부터 당선이 일찌감치 보장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염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자치단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삼선의 수원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삼선의 수원시장이니까. 그래서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양향자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 몫으로 당선이 확정이 됐었고 네. 나머지 이제 2개가 좀 자리가 남았는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 몫으로 네. 상당히 그래도 친문 중심의 정당에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친문의 강력한 표심을 받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장 교수님, 그러면 네.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전체적인 득표율을 보면 이낙연 신임 당대표 60.77%를 받았거든요. 네. 예, 이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추후에 세력을 더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지금 해방 이후 정당사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커다란 어떤 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사실은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19면 국가적 재난 사태 또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맞는 이런데 특히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170석의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선장을 뽑는 것은 당원들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예.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보다는 안정감 있는 후보 그리고 국정 경험이 많은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현재는 뭐 국회의원이지만 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물론 여기에는 과거 같은 경우면 당 대표는 비호남 출신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위기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사태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선장을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 예. 그것은 지금 득표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60.77%면 사실은 50%가 넘냐 안 넘냐 애초에 이것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는데 예. 50%를 상당히 상회한 60.77%고 그리고 김부겸 뭐 대구 출신인데 네. 이분은 21% 박주민 친문 후보는 17.85 예상대로 저는 득표가 나왔다고 봅니다. 친문도 친문 나름대로 존재감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정 경험이 많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로서 상당히 국정을 동반적인 관계에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도 마찬가지로 당정이 일체가 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오늘 선거에 참여한 예.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지금 이낙연 신임 당대표 자가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수락 연수를 하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넘었습니다. 그 전에 과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50%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또 표가 김부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에게 분산되면 당대표 되더라도 앞으로 추진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60%가 넘은 이 득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선 주자가 만약에 탈락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죠. 또는 되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에 여권으로서는 큰 차질을 빚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의 대세론이 그대로 이렇게 숫자로 유효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낙연 이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60%를 만약에 얻지 못했을 경우에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기고도 진 선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당권이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이낙연 이제 신임 대표는 당 대표의 자리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해서 안정적인 대권 도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당면 과제가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경제가 또 어려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의사들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맞이할 텐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율이 연동돼 있는 동조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이걸 차별할 것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이 차별화 관련해서 차별화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립각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잡으면서 또 본인이 차별화도 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렵겠네요. 이 고난도 게임을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만약에 이걸 풀어나가면은 7개월 동안의 당대표의 기간이 본인이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더 나가서 본인의 지지율도 떨어진다면 오히려 위기를 맞는 그런 이제 두 갈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본인의 대권 주자로서의 미래도
다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정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생각하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낙연 지금 신임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뭐 발표 순간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낙연 대표라고 네. 이제 불러야 되겠는데 위기자 기회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다만 민주당의 어떤 당 대표를 떠나서 애초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서 내다봤을 때 사실은 상당히 가파른 그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론 코로나 가파른 위기는 어떤 것 때문에 닥칠 가능성이 뭐 있다는 여러 거죠? 가지 이제 코로나 위기 예. 이낙연 대표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야만이 코로나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단기간에 걸쳐서 이런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코로나19 그런 것들- 잠재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예, 그거는 역량이라고 개인의 볼수 역량은 있어요. 아니기 예,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이 급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7개월 뭐 당원에 보면 대선 1년 전 당대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사퇴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월 남은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낙연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당원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7개월 뒤에 예. 내려와서 또 다른 대표한테 당권을 넘기고 대선 주자로서 다시 활동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지금 구비구비 어려운 국면이 상당히 많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기회도 있지만 당대표라면 여러 가지 뭐 당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그리고 야당 간의 관계 그리고 항상 언론에 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예. 이거에 대한 성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상당히 상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헌 당규 개정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없고요. 네. 당헌 당규 개정을 하려면 이번 전당대회 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임 대표의 뭐 임기가 조정되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100일 전에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당초대로 변함없이 가야 된다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사퇴,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조정이 안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의 어려운 난국이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그건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라는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출 것. 예. 그리고 능력, 그리고 3번째가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엄청난 위험 요인들이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신임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실히 발휘해서 본인이 코로나19의 방역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앞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 방역과 경제가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방역의 강도를 높이면 경제가 타격을 입는 네. 그리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역이 타격을 입는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과 어떤 처방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아까 본인이 이제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이 기회의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네. 대선 주자 관련해서 새로운 변수를 얘기했거든요. 정치 예. 생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기 예,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다시 정리하면 잘하면 기회, 네. 잘못하면 위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한번 싸우시겠습니까? 예. 그 민주당의 뭐 사실은 뭐 전국 정당화를 지금 이룬 상태지만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DJ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렇게 해서 문재인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호남의 강세를 두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호남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전당이라면 당대표는 비호남 출신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어차피 당원들은 지금 안정감을 선택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지금 당대표, 신임 당대표로 이제 결정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는 표의 확장성, 영남과 충청 지역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적
그리고 제도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필요를 할 것인데 예. 과연 7개월 동안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율이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지금 하반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지지도 그리고 정책적인 실패, 부동산 문제, 최근에 이제 의사들의 여러 가지 집단 파업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예.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섰으면 떨어진다면 표의 확정성 부분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대선 후보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기적인 요인이 저는 강하게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두 분 다 공통적인 거는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당연 당구상 그죠? 그리고 그 7개월 기간이 지금 당대표가 된 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기회 7개월 동안 기회일 수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러면 기회는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7개월 동안 위기는 이럴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위기잖아요. 네. 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선장의 키를 잡았잖아요. 위기라는 게 민주당의 위기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면 민주당만의 위기라고 할 수는 예. 없죠. 지금 국난의 위기잖아요. 예, 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고 네네. 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한국만의 예외는 아니고 모두가 다 위기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기인 상황에서 당 대표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위기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세의 영웅을 만든다고 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예. 누구나 이낙연 신임 대표야말로 대선 주자감이다. 예. 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코로나의 대응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좀 줄여. 그러니까 정리하면 말하면, 당장은 1번이 코로나 방역이고 예. 코로나 방역이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로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지금 2.5단계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은 앞으로 다음 주쯤에는 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우려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이동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은 재택근무로 거의 갔단 말이에요. 네. 재택근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 심지어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재택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동이 없고 당장 그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주변의 상권들, 소상공인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운수업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만약에 리더십 처방을 보인다면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낙연 신임 대표 만들어줬는데 거대에 당 176석의 당 대표를 만들어줬는데 예. 속수무책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권 도전으로서의 기회가 상당히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회와 가장 큰 위기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똑같이 네.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그 기회는 어떤 게 있을지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어차피 당이라는 것은 이제 개파라든가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친문 세력이 상당히 결정권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당내 세력은 상당히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대선 후보가 목표라든가 그리고 국민을 향한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 친문 세력을 없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그래도 높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국적 장악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싶을 때 이낙연 의원이 오늘 당대표로서 위기와 기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낙연 당대표의 위기라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 또 최근에 뭐 서울, 부산 지방자치단체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의협 대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연동이 됐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통령이 국정장애나 정책 실패가 오면 당연히 차기 당대표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동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위기가 될 것이고 네. 기회 요인은 그겁니다. 당내 어떤 세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기 대선도 마찬가지로 친문 세력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친문 세력이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 당 대표가 됨으로써 당 내에서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을 7개월 동안 과연 할 수 있는지 예.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은 당 내가 치열하게 차기 정권을 위해서 지금 치열한 여러 가지 삽바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국민을 위해서 정치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정치에 지금 계절이 왔다고 봤을 때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기회라는 것은 당내에서의 어떤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네. 이것이 저는 뭐 기회와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짧게 마지막으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시면서 한 줄로만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줄 평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5대 명령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대 명령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예.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낙연 신임 대표가 해야 될 문제는 협치다.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협치를 해서 입법화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특히 이 국난 극복의 상황에서 국난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야당, 제1야당과 협치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낙연 대표가 멋진 리더십을 예. 김정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10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네. 지금까지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된 통합당도 통합의 정치와 거리둘 가능성 그리고 집권 말기를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책임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국정은 민주당이 다 책임져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비상이냐 추락이냐 살얼음판을 걷는 민주당의 선장으로 이낙연 대표를 선출했다. 저는 그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긴 전당대회 오늘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후보 신임 당대표 60.77%로 신임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5시 34분이고 6시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이낙연 신임 당대표 지금 자가 격리 중인 신임 당대표 인터뷰를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죠. 세한대 배종호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